어느 날 아침 주식 1220억 원어치가 팔렸어요. 주인이 판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바로 그날 코스피는 거의 18%가 올랐어요.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는 상식이의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올해 7월에 주식시장이 사흘 내리 폭락했어요.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하루 만에 거의 18%가 올랐어요. 역대 최대 상승이에요. 그런데 그 아침에 1220억 원어치가 강제로 팔렸어요.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팔린 거예요. 이걸 반대매매라고 해요. 빚내서 주식을 산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. 빚 안 내고 사는 분들도 알아두면 좋아요. 시장이 흔들릴 때 왜 갑자기 더 깊게 빠지는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.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걸 신용융자라고 해요. 본인 돈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빌리면 2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. 오르면 2배로 벌어요. 이 맛에 사람들이 하는 거죠. 여기까지는 다들 알아요. 진짜 얘기는 빠질 때예요. 증권사도 빌려준 돈을 떼이면 안 되겠죠? 그래서 기준을 하나 걸어둬요. 주식값이 빌린 돈의 140%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계산해 볼게요. 빌린 돈이 100만 원이니까 주식이 140만 원 밑으로 가면 걸려요. 200만 원어치가 140만 원이 되려면 30%가 빠지면 돼요. 30%요. 요즘 시장에서 사흘이면 나오는 숫자예요. 그때 본인 돈은 얼마일까요? 140만 원에서 빌린 10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에요. 주가는 30% 빠졌는데 본인 돈은 60%가 없어졌어요. 그리고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. 하루 안에 돈을 더 넣으라고요. 못 넣으면 다음날 장이 열리기 전에 증권사가 대신 팔아요. 본인이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예요. 왜 하필 장이 열리기 전이냐면요. 열리기 전에 이미 주문이 들어가 있어요. 본인이 화면을 켜기도 전에요. 얼마에 팔릴지도 본인이 못 정해요. 증권사는 확실히 회수해야 하니까 값을 넉넉하게 낮춰잡고 수량을 계산해요. 전날 종가가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깎은 값으로요. 증권사마다 다른데 10몇 %를 깎기도 하고 더 깎기도 해요.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는 수량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이게 본인이 빚을 안 냈어도 상관이 있는 이유예요. 값이 빠지면 누군가의 담보 비율이 깨져요. 깨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팔려요. 팔리면 값이 더 빠져요. 더 빠지면 그 다음 사람이 걸려요.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유도 없이 유난히 깊게 빠지는 구간이 생겨요.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사상 최대라던 그 빚, 시장 전체에서 얼마나 될까요? 채 0.5%도 안 돼요. 그런데 왜 그 0.5%가 시장 전체를 흔들까요? 나머지는 팔지 말지를 주인이 정해요. 그런데 이건 주인이 못 정해요. 정해진 시각에, 정해진 가격에 무조건 나와요.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물량의 크기가 아니라 그게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. 여기가 진짜 지점이에요. 빚 없이 산 주식은 빠져도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. 언제 팔지도 얼마에 팔지도 본인이 정해요. 빚을 끼면 그 두 개가 다 사라져요. 버티느냐 마느냐를 본인이 아니라 증권사가 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그 아침으로 돌아가면요. 사흘 폭락에 걸린 사람들이 아침에 강제로 팔렸어요. 그리고 그날 시장은 거의 18%가 올랐어요. 버틸 수만 있었으면 받았을 텐데 버티는 게 본인 선택이 아니었어요. 이 기준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. 종목에 따라서도 달라요. 급락장에서 당국이 한동안 풀어준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140%는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확인해 둘 게 하나 있어요. 본인 계좌에 신용이 껴있는지요. 증권사 앱에서 신용이나 미수라고 적힌 칸을 보면 돼요.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. 있으면 두 가지만 봐두세요. 하나는 지금 담보 비율이 몇 %인지, 또 하나는 몇 %가 더 빠지면 그게 깨지는지. 앱에 담보 비율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. 미리 알고 있는 거랑 연락받고 나서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. 그리고 시장 전체가 어떤지도 볼 수 있어요.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, 여기 신용공여 잔고 추이가 매일 올라와요. 숫자가 계속 오르면 빚이 쌓이는 중이고 꺾이면 이미 팔리고 있는 중이에요. 본인 계좌에 신용이 껴있다면 그 숫자가 꺾이기 시작할 때가 남 얘기가 아닌 때예요. 빚내서 사면 2배로 버는 것도 맞아요. 솔직히 그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2배로 버는 건 오를 때 얘기고 빠질 때는 버티는 걸 본인이 못 정해요. 사는 건 본인이 정하는데 파는 건 아닐 수 있어요. 오늘 계좌 한 번만 열어보세요.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본인이 정하는 계좌가 마음이 제일 편해요. 오늘도 경제 상식 하나 정립.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하면 쉬워지는 경제 이야기. 함께 나눠요.